이번 주는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정말 거래량도 상당히 적었고요. 시장도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휴가철에서 조금씩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틀게 될까요?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 민상일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예. 이 7월 말을 마무리를 잘했는데 8월 들어서 좀 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서고 또 양적 완화에 네. 대한 축소 우려감이 다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도 많이 부진한 가운데 많이 좀 위축되고 있다. 다시금 좀 그러한 네. 긴장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반등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게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의미를 부여를 하고는 싶지만 네. 네. 아무래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1900선을 넘어서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논리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뭐 질문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충격은 6월에 크게 왔었고 7월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오더라도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6월만큼은. 예, 네. 6월만큼은 오지 않을 거다 생각은 하지만 출구 전략의 근간이 되는 게 사실 미국의 경기 회복이잖아요. 네. 근데 경기 회복이 신흥시장의 수요를 증대시킬 정도의 경기 회복은 아니다 보니까 출구 전략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해야지. 부정적인 효과가 줄면 긍정적인 경기에 대한 것들이 늘어야 되는데 그게 늘지는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1900선을 넘어서도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시장이 주지 못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밀리고 하는 형태의 모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왜 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휴가철 때문인가요? 뭐 때문에 보세요? 그렇죠. 사실 외국인들이 왜 파냐, 왜 네. 사냐 물어보면 외국인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휴가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그만큼의 가격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6월에 급락한 이후에 폭락했던 부분들의 폭락했던 그거의 한 절반 이상은 완전히 회복을 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매력이 우리 증시가 강하지는 않다. 가격이 주는 매력은 크지가 않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려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투자가라면 한 2,000포인트 정도는 보고 사는 게 맞는데 네. 그럴 만큼의 여건들이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유를 얘기하려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아마 좀 이따 뭐 비슷한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미국부터 전 세계 글로벌 매크로 경기를 보더라도 좀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급 여건을 보더라도 국내 투자가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내부적으로 뭐 형성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의 부담감을 좀 더 느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션 만기와 금통위에서도 네. 찾아볼 수 있었지만 국내 이슈는 이제 국내를 좌지우지할 만한 이벤트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외 이벤트와 수급 이 그렇죠. 정도로 좀 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에 이미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수급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지 확인해야 할 국내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슈가 주는 영향력을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주셔서 네. 어떤 특정한 이슈가 뭐 이번 주 같은 금토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영향을 주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문제냐면요. 앞서 이제 계속 제기됐던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냐라는 문제하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다 보면 코스피를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되는데 그렇게 그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음 주에도 꾸준히 나올 테고 네. 월말로 가면서는 미국 고용에 대한 기대치까지 뭐 아니면 기대치든 아니면은 기대를 하려는 마음이든 뭐에 불강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딱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출구 전략을 할까 말까 정도의 네. 경기가 좋아지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연착륙을 할까 말까 이 정도의 경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 주간 단위 이슈를 점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요. 지금 지수에서는 지수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 종목 원리로 접근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는 일본과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일본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겠지만 유로존은 뭐 크게 기대감을 갖지 않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정말 종목별 장세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별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이 나을지, 사실 네.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이 나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의견도 예. 있었지만 이제는 좀 가격이 이미 높아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 있는 종목으로 좀 집중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00에서 1950선 사이에 1년 거래 대금이 한 30% 정도, 31% 정도가 있어요. 네. 지금 거래 3조 원, 4조 원 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매물 부담은 좀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여기서 크게 떨어질 거냐고 보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아끼는 반영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떨어질 폭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겠구나. 그렇지만 상단 하단이 막혔겠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관심들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인 건 맞아요. 네. 불안정성이 좀 줄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도 코스피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심인 시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목별 대형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것들이 오히려 좀 유리한 투자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보면 그래요. 올해 1년 동안 보면은 외국인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 한 1조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의 모양을 보면서 얘들이 또 단기 매매하려고 들었냐라고 보기에는 또 기간도 좀 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우량주들 아니면 코스피 시장에 있는 중소형주 좀 종목을 찾아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떤 리포트에서 보면은 이제 555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 예. 보니까 뭐 상단도 거의 다 왔다라는 음. 얘기도 있던데 그 지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아닌 이제 그 내에 그렇죠. 있는 종목으로 맞습니다. 접근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죠. 네. 그 반등이냐 조정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쉽게 하실 수가 없는 게 지금 코스피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반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한국증권에서는 현 구간 관심 가질 업종, 종목들 어떤 비율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요.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이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종목을 얘기하는 건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지수에서 그렇게 크게 기댈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업종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IT하고 자동차는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은 그래도 좀 좋은 편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좋고요. 네. 근데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데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진 않지만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반등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요. 지금 시장은 특정한 섹터, 업종이 주도하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시장이다. 그런데 그런 안정감 있는 종목은 대형주도 대형주겠지만 오히려 좀 움직임 측면에서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업종 찾는 것도 사실 무의미할 것 같고 그리고 예. 종목 찾는 것 중에서도 뉴스 모멘텀으로 좀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은 다음에 뉴스 모멘텀으로 좀 단기적으로 그런 접근이 훨씬 지금 시장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단기적이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네. 잘하면 좋은데 또 잘 못하면 또 그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여기서 정말 충분히 하락을 해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 이게 오히려 좀 낫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단기적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길게 중기적으로 보면서 이 주식은 회사도 괜찮은데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업황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그런 주식 중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걸 너무 단기적으로 가져가면 네, 접근하면 좀 수익 누력되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흥국증권 민상일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